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이번 주 미리 살펴보는 관심 경주 바로 국제신문배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부경의 통합 경주예요. 상당히 짜임새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좀 다수의 마필들이 뭉치지 않을까, 종반 아주 손에 땀을 쥐는 그러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농협중앙회장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변 없이 라라K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경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라라K가 5번, 지구라트가 4번, 거센 반격이 9번입니다. 지구라트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어요. 초반 1번, 2번, 4번 3두가 제일 출발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밀렸습니다만 일단 돋보이는 건 지구라트의 출발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라라K가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자, 조금 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라라K 발주는 언제나처럼 좋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조금 몰아주고 나왔는데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말하고 싸우면서 3, 4코너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코너 돌 때쯤부터, 자, 지금 3코너 이제 돌았어요. 돌고 나옵니다. 말하고 크게 싸움 없이 나와요. 3코너 중반, 이제 4코너 접어듭니다. 아직도 흥미에 있습니다만 라라K는 직전과 달리 말하고 크게 싸우지 않고 3,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이제 뚫고 나오죠. 종반 압도합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자, 준우승을 차지한 지구라트는 이제 한 중위권 정도 있고요. 그 센 반격이 오히려 뒤에 있어요. 저는 그 센 반격이 좀 더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외곽 돌고 후미에서 외곽 돌고 그리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구라트는 중위권 따라가다가 이제 직선주로 해서 뚫고 나옵니다. 직선주로 탄력은 라라K하고 지구라트하고 거센 반격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전개에서 답이 나왔어요. 두 마필의 우열은 전개에서 가려졌다. 자, 결과는 라라K의 오마신차 낙승, 지구라트가 준우승. 그마 모멘터스가 선행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센 반격은 직전 경주처럼 조금 앞에 붙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라라K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거의 꼴찌였죠. 자리를 너무 잡지 못하고 밀렸다. 결국은 거기서 실패의 요인이 있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기대했던 거센 반격 조금은 순위에서 밀렸고요. 라라K도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승한 라라K의 기록이 1분 13초 7. 최근 경마대회 3번을 연이어서 뛰었는데 3번 다 기록이 비슷했습니다. 이번 기록이 제일 좋긴 했습니다만 0.1초 차이죠. 주로 함수율도 동일해요. 12%, 12%, 12%. 자, 결국 라라K는 크게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종반에 여력이 좀 있었어요. 붙들고 라스트 한 50m 정도는 붙들고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보다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었고 직전처럼
말과 싸우지 않고 3, 4코너를 전개를 하니까 직선적으로 폭발력이 또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400을 뛰어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달에 있을 브리더스컵에 또 한번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뭐 말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면 직선적으로 폭발력은 서울과 부산 통틀어서 최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재밌는 결과를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라케이 직전에 부진을 틀고 우승을 거뒀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시행되는 국제신문배입니다. 국제신문배. 이 국제신문배가 지금 1400인데 지난번 코리아 스프린트컵 그 1200 경주였죠. 그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가 아마 이번 경주를 추리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당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벌마의 스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마의 스타가 당시 이제 선행을 나서면서 1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어요.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 동반 출전하는 어마어마가 5번 게이트, 대한질주가 8번 게이트, 모르피스는 2번 게이트, 쏜살은 3번 게이트, 캄스트롱은 12번 게이트, 라운탄맨은 9번 게이트, 블랙머스크는 10번 게이트. 이 대회에 나왔던 마필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일단 벌마의 스타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게이트입니다. 그다지 큰 추진 없이 여유있게 선행을 장악합니다.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도 어마어마합니다. 벌마의 스타. 1번마 바스라트 레온이 안쪽 1번 게이트. 그리고 서울 1조의 라운 탐맨이 이제 그 뒷선을 바짝 붙었어요. 자, 여유있게 4코너 접어들었고 직선주로 초입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0m 남겨두고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안쪽에서 이제 1번말 리메이크가 나오면서 넘어섰는데 벌마의 스타 탄력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1번마 바스타트론을 더 떨어뜨리면서 결승 통과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럼 자체가 종반까지 탄력이 죽지 않고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자, 타임을 한번 봤더니 꺼져버렸네. 자, 이대의 결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컵 1분 10초 7이에요. 벌마의 스타가 지금 최종적으로 기록한 우승 기록입니다. 상당하죠. 더 놀라운 건 이제 코너 타임입니다. 3코너를 23초 7, 4코너를 40초 7에 주파를 하고 3마롱 타임이 35초대가 나왔어요. 35초 9. 이 정도로 하이페이스를 전개했는데 지금 이 페이스를 전개하고 3마롱 타임이 35초, 36초대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지금 골절로 이제 수술하고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는 라운드 파이터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마어마가 올 초에 이제 SBS 스프린트 밴가 그때 이제 우승할 때 타임 준우승했었나요? 그때 타임이 그때 준우승했었죠. 이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인상적입니다.
벌마이스타 리메이크에게 직선주로 선두를 넘겨주고도 탄력이 유지가 됐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하이페이스의 저 정도 3화롱 타임이 나온다면 1400을 소화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능력이 없으면 저런 타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간 타임이. 이 마필이 1400 가장 마지막에 뛰었던 경주가 지난해 11월달 경주예요. 벌마이스타. 자, 이때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400 2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역시 뭐 붙들고 선행을 갑니다. 이날은 뭐 그냥 선행 나가서 한 바퀴예요. 4코너 돌 때까지도 지금 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었을 때 국적급 마필들과 격차를 벌려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중반은 뭐 여유 붙들고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에서 봤듯이 이제 벌마이스타는 뭐 1400도 선행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중간에 이제 주행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 코리아 스프린트컵을 앞서고도 주행 연습을 한번 했었죠. 출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컨디션 한번 조율해 보는 거죠. 이번에도 컨디션 한번 조율해 보고 나옵니다. 뭐 벌마이스타는 지난번 경주 뛰는 모습, 구간 타임, 예전 1400 모습,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대회는 마련 경주예요. 4세 이상만은 이제 57입니다. 57로 고정이고 앞말이 거기서 2kg 빼줍니다. 3세는 0.5를 빼줘요. 3세 감량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조금 최근엔 그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세 마들도 뭐 2kg씩 빼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0.5, 뭐 많이 빼주면 1kg 요 정도 빼주거든요. 이번 대회는 0.5 빼줍니다. 그래서 다 57이고 이 캄스트롱이 55, 그리고 강서 자이언트가 3세 한 마리이기 때문에 54.5가 됩니다. 자, 부담 중량은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캄스트롱이 55라서 뭐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최근에 나름 선전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저는 도전이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마필이 최근 선전했을 때는 51, 52 이런 중량을 달고 뛰었거든요. 56을 달고 뛴 경주 있었습니다만 이날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뭐 강서 자이언트를 이기긴 했네요. 어쨌든 뭐 이날도 캄스트롱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좀 편하게 풀어가면서 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 마필의 기량을 뭐 평가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앞말 한정 대회였거든요. 캄스트롱. 강서 자이언트는 이 대회 뛰고 나서 성장폭이 큽니다. 하지만 캄스트롱은 성장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캄스트롱은 이번 대회 도전 세력으로는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이즈에서 밀린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벌마이스타의 도전 세력 가장 유력한 상대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가 지난번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는 전개가 너무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답지 않은 그런 초반 전개죠.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갔으니까. 자, 5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의 라이벌 뭐 매번 같이 이제 뛰었던 쏜살은 3번 게이트, 5번과 3번, 모르피스는 2번 게이트입니다. 자, 5번, 3번,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마리가 출발이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났어요. 어마어마가 지금 뒤에서 네 번째 5번 게이트. 오히려 쏜살이나 모르피스가 더 앞에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의 예전 전개를 감안할 때 예상하기 어렵던 그러한 초반 전개예요. 저런 전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도 2번, 3번 뒤에 있습니다. 모르피스가 3두 가운데 모르피스가 제일 앞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에요. 쏜살이나 어마어마가 모르피스보다는 순발력이 더 좋거든요. 자, 이제 어마어마가 후미에서 추입합니다. 모르피스하고 나란히 붙어서 좀 추입을 하고요. 쏜살은 안쪽으로 팝니다. 나란히 올라왔는데 이제 끝걸음에서 어마어마가 좀 더 앞서 있고 모르피스는 밀립니다. 쏜살은 나오다가 안쪽에서 진로가 한번 막혀서 돌아 나왔어요. 그 막히는 지점 한번 볼까요? 자, 앞서가던 마필에게 막혔죠. 막혀서 지금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쏜살이 날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요. 쏜살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전개 모습이 나옵니다. 끝걸음에서 모르피스보다 앞서고요. 결과적으로 모르피스의 기량이 3두 가운데서는 가장 좀 약해 보입니다. 자, 이날 쏜살은 직전 경주보다 마이너스 18이에요. 체중이. 직전 경주 대비 마이너스 18. 직전 경주 우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우승이 거의 정상 체중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승을 거뒀을 때 체중보다 무려 마이너스 18kg이 빠졌다. 이 원정길에 약간의 컨디션 조절, 채식 상태, 사용 관리 이런 게 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경주 모습은 그놈에도 불구하고 제법이었거든요. 쏜살. 그리고 모르피스는 뭐 출발도 뭐 무난했고 평소 자기가 뛰던 만큼 뛰었습니다만 쏜살에게 코 차이로 이겼다. 이 모르피스는 이제는 뭐 노세와 기미가 쏜살보다 한 살 많아요. 노세와 기미가 좀 뚜렷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어마어마는 초반 전개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은 이겼습니다. 그래도 전개가 너무 안 나왔죠. 어쨌든 어마어마의 기량은 살아있죠. 그런 최악의 전개 끝에도 이렇게 5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순위권을 진입했다는 거, 그 모습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어마어마는 작년 이 대회 챔피언이에요. 그 대회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뛰었던 1400입니다. 어마어마는 올해 1400을 뛰질 않았어요. 계속 1200만 뛰어왔습니다. 대상경주를 포함해서. 일반 경주 한 번 뛰고 대상경주 4번 뛰고. 근데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뛰었던 1400이 바로 이 국제신문배예요. 그때 어마어마가 우승, 대한질주가 준우승, 대망의 길이 3위, 쏜살이 4위입니다. 자, 요 네마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이 대회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어마어마의 모습. 자, 출발은 어마어마가 제일 좋았습니다. 어마어마가 선행을 나서는 듯 했는데 대한질주가 감아버려요. 밀고 나옵니다. 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쏜살이 바로 옆에 붙어있죠. 대망의 길은 꼴찌입니다.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질주 어마어마 쏜살 순으로 지금 레이스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직선 접어들면서 대한질주 어마어마가 이제 대한질주를 추격합니다. 안쪽에서 대망의 길이 치고 나오고요. 대한질주가 선행만 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자, 어마어마가 이제 넘어섭니다. 50m를 남겨두고 10m를 남겨두고 넘어섰어요. 마지막에 거의 뭐 마신차 없이 접전을 펼쳤고, 자, 대망의 길하고 쏜살 한번 보십시오.
대망의 길이 내적 최적 전개를 풀러 나온 끝에 끝걸음에서 약간 앞섭니다. 근데 쏜살이 큰 차이 없죠. 쏜살은 계속해서 외곽 돌았거든요. 참았다가 한 발 썼던 대망의 길이 조금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주력에서는 쏜살이 좀 앞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어마어마가 아주 어렵게 우승을 거뒀어요. 머리 차이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섰던 대한질주를 잡아냈다. 선행 나서면 무서운 대한질주. 대한질주가 어떤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00을 선행을 나서면은요, 최근에 뛰었던 1400 1등급 경주예요. 이날 대한질주가 이제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거두는 모습인데 잠깐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대한질주. 이때 1등급 편성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밀고 선행을 나섭니다. 근데 이 대한질주의 약점은 뭐냐면은 순발력이 나쁘진 않은데 아주 뛰어난 순발력은 아니라는 거죠. 발주 이후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나서는 그러한 경주가 많습니다. 자, 선행을 나섰어요. 이대로 그냥 뭐 4코너까지 쭉 이어집니다. 대한질주 여전히 계속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와우와우와 3번 클리너매피 8번 슈퍼삭스가 따르면서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선두는 4번 대한질주 경주 초반부터 변함없습니다. 4번 대한질주 4, 5마신 이상 앞서 있는 가운데 자, 직선주로 해서 더 치고 나와요. 8번 슈퍼삭스가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아이언삭스입니다만 아직까지 역부족. 선두는 선행 나서는 대한질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반에 뭐 그냥 붙들고 들어옵니다. 8번 슈퍼삭스가 2위입니다. 선두 4번 대한질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물론 이날 주로가 선행마에게 약간 유리한 주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함수율이 14%입니다. 약간 함수율이 좀 있죠. 타임이 1분 24초 5예요. 4코너를 54초대에 주파를 했습니다. 상당한 하이페이스에도 불구하고 직선주로 3마롱 타임이 35초대가 나왔거든요. 35초 9. 대한질주의 우승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죠. 근데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발주가 아주 빠르진 않은데 이제 발주 이후에 스피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대회는 누가 있다? 벌마이스타가 있습니다. 벌마이스타가 있고 또 게이트 이탈이 아주 좋은 1조 마필이 또 한두가 있습니다. 마필 지금 라운탄맨에 있죠.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대한질주가 스타트를 잘 받아도 3위, 4위 저는 뭐 한 5, 6위권 스타트를 받을 것 같아요. 밀고 나와도 3위 안쪽으로 들어가긴 힘들 것이다. 선행은 못 간다는 얘기죠. 선행 못 가는 대한질주 선입으로도 예전 1400을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선입으로 입상한 기억이 나긴 나는데 선입으로 따라가는 대한질주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질주는 이번 대회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뭐 밀고 선행을 나섰고 이번엔 선행 못 갑니다. 자, 대망의 일기가 쏜살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국제신문배였습니다. 자, 어마어마가 이렇게 1400 기량도 탁월하고 1200 최근 경주에서 늦발로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음에도 경쟁력을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 마방의 대표마로 컨디션 유지 잘 되어 있어요. 월요일은 제가 모습을 확인 못했습니다. 이미 부산 내려간 것 같아요. 지난주 차분하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경쾌하고 투지 넘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의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도전 세력 쏜살을 한 번 더 다른 경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쏜살의 지난해 이 대회의 모습 그리고 최근 뛰었던 모습을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 우승했던 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쏜살이 어마어마를 이겼고 라운퍼스트를 이겼어요. 서울 마주 협회장배입니다. 쏜살이 12번 게이트에서 나오고요. 이번 대회 나오는 마필들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 라운탄맨 이런 마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벌마의 스타가 이날 16번 게이트에 있었는데 벌마의 스타가 이날은 좀 부진했습니다. 자, 쏜살이 12번 게이트, 어마어마가 9번 게이트입니다. 벌마의 스타가 16번 게이트입니다. 16번 벌마의 스타가 마지막 16번 채웠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프린트
자, 보셨죠? 벌마이스타는 출발하면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이면서 쭉 치고 나오는데 이미 저기서 벌마이스타는 아웃이고요. 자, 9번 어마어마가 밀고 나오면서 초반 한 4위권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는 저런 전개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못 붙어도 뭐 한 2, 3위권, 4위권. 자, 쏜살은 지금 한 7, 8위권 외곽 돌아서 나옵니다. 자, 어마어마가 이제 외곽으로 진로 틀었고요. 자, 쏜살은 지금 외곽에서 6위권, 이제 보이죠? 5위권까지 올라섰어요. 자, 어마어마하고 쏜살이 붙었습니다. 쏜살이 종반 역전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하죠. 쏜살. 뭐 라운퍼스트가 이제 준우승, 어마어마가 3인데 라운퍼스트는 이번 대회는 안 나오니까 12번과 이제 9번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쏜살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다실바 기수가 고삐를 잡은 쏜살은 무섭다. 쏜살이 1400 뛰었던 레이스. 근데 쏜살이 1400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 이 쏜살이 이제 뛰었던 경주인데 올해 유일하게 1400 뛰었던 올해 2월달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다실바 기수가 아니에요. 이 쏜살은 누구보다 다실바 기수가 잘 몰아줄 줄 압니다. 사 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쏜살. 출발은 무난한 편입니다. 쏜살은 순발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은 아니죠. 무난한 출발을 이뤘고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자, 대망의 길이 이번 대회에서 여기서 지금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중위권 전개는 무난하게 풀어갔어요. 큰 하자 없이. 이날은 경주 내용에서도 대망의 길에 뭐 완패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승훈의 쏜살은 이날 59를 달았고 대망의 길은 53.5입니다. 부담 중량 차이죠. 이번엔 둘 다 동일하게 57이에요. 경주 내용면에서 대망의 길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여건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쏜살이. 그래서 결국 대망의 길은 쏜살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동일 중량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망의 길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이겼고 여기서도 이겼습니다만 능력에서는 쏜살이 위에 있죠. 자, 쏜살이 뛰는 140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200 뛸 때보다 오히려 약간 경주력이 좀 무뎌진 것 같죠.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쏜 1400에서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대회 3강의 전력 말씀드렸고요. 강서 자이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54.5를 달죠. 3세 앞말 2점을 달고 뜁니다. 강서 자이언트가 이제 승급하기 전에 2등급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7번 게이트입니다. 1600이에요. 이 대회를 이제 우승하고 1등급 올라오죠. 웨스런파크 부산 경남 8경주 출발했습니다. 1600m 2등급 말들 초반에 이제 출발 잘 받았습니다. 7번 게이트예요. 일념 통천 그리고 10번 닥터 페이스까지 출발 잘 받았는데 이제 선행 내주고 게이트 2점을 살린 무리하게 선행을 가진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5위권 8번 일념 통천이 외곽 돕니다. 8번 일념 통천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최시대 기수원 맞추는 10번 닥터 페이스. 자, 이 전개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노리는 최상현 기수원 맞추는 1번 클리어입니다. 8번 10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인기 많은 7번 강서 자이언트도 스피드 매치 1번. 자, 계속해서 외곽 돌아 나오죠. 이제 4코너 돌면서 외곽 외곽 선두에 이제 가세했습니다. 직선주로 바로 넘어섭니다.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8번 일념통천 발걸음 무거워지고 인기 많은 7번 강서 자이언트 치고 나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를 여유있게 벌려나가기 시작하는 7번 강서 자이언트와 유현명 기수입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면서 이제 치고 나오면서 200m 남았는데 벌써 이제 뭐 추진은 포기를 합니다. 고삐 났어요. 200m부터 고삐를 났어요. 물론 이 경주가 2등급 경주긴 합니다만 저렇게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1등급 올라왔거든요. 1등급 첫 경주가 이제 2000m예요. 이건 2000m는 조금 무리였죠. 뭐 이날도 인기는 모았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봤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발주대 안에서 기수가 낙마를 합니다. 마필이 요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출전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출전 대회. 현재 컨디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필. 강서 자이언트입니다. 훈련 모습이에요. 월요일은 쿠보로 가볍게 소화를 했고요. 자, 일요일날 럭키스트걸이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붙들고 있죠, 안쪽에서. 럭키스트걸이 상당히 스피드나 파워를 겸비한 그런 기대주거든요. 강서 자이언트 붙들고만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요. 자,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속보시의 모습 아주 경쾌합니다. 전혀 뭐 파인기도 보이지 않고요. 컨디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따라서 뭐 직전 출전 취소된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체 뭐 마필 사양 관리가 좋은 식구조다 보니 마필의 컨디션은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훈련량도 아주 많아요. 자, 강서 자이언트는 54.5 달고 저는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질주인데 대한질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선행을 못 갑니다. 킹 오브 글로리는 노세화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최근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뚜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떤 대회를 가도 다크호스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8세 하반기 모르피스하고 나이가 같아요. 8세 하반기에 접어든 킹 오브 글로리와 모르피스는 뭐 예전처럼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라운탑맨이 출발지가 안쪽에 있고 뭐 최적 전개가 나온다면 다크호스 역할은 가능해요. 근데 마체가 너무 얇아요. 이 마필도 이제 57을 달고 뛰어야 되는데 57에 선행 못 간다면 라운탑맨도 사실상 뭐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장산 레이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블랙머스크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블랙머스크는 이제 마방을 이적했는데 이적하고 이제 조금 더 훈련 예전보다 52조에 있을 때보다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를 보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 결국 이번 대회는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급에서 어마어마한
하이페이스를 소화하고도 끝걸음이 살아있었던 벌마이스타가 선행을 받는 순간 저는 그냥 우승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선행하고 여기 또 뭐 라운드 탑맨이라든지 대한질주가 감아서 오버페이스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벌마이스타가 선행을 하면은 최소한 입상은 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벌마이스타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어마어마.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컵에서 레이스가 완벽하게 꼬였던 어마어마가 1400 경쟁력도 지니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역시 뭐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직전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정상 페이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기량이 살아있었던 역시 쏜살도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암말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강서 자이언트 도전 세력이죠. 이번 대회는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번 대회는 이 4파전 구들 아마 나머지 마필들 좀 팔릴 거예요. 대한질주도 좀 팔릴 수밖에 없고 라운드 탑맨도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인기를 모을 겁니다. 하지만 대망의 길도 인기를 좀 모으겠고요. 하지만 제가 대망의 길하고 쏜살은 비교를 해드렸어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대망의 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있었고 최근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량은 쏜살이 앞선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복병권 다크호스 정리한다면 이제 뭐 최근에 흐름이 늘고 있는 장산 레이저나 말씀드렸듯이 마방을 옮기고 조금 강도를 올리면서 훈련 패턴에 변화를 주고 있는 블랙마스크 요 정도가 이제 당일 다크호스 역할을 할 마필들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마필이 최근에 나름 변화의 어떤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로서 가능성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파전 구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에요. 자, 이번 주 시행되는 국제신문배 상당히 흥미있는 흥미진진한 레이스. 초반에 이제 레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벌마이스타의 무난한 선행 아니면 여기에 라운드 탑맨이나 뭐 대한질주가 감아서 좀 뭐 선두권 견제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전개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레이스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국제신문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 월요 지금 서울 조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아주 그 와중에 조교를 좀 제대로 한 마필도 있고 제대로 하지 않은 마필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훈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혼전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패턴 그런 여건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잘 살펴봐야 되겠고 뭐 잘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지난주 좀 실망을 제가 안겨드렸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신통치 못했어요. 3착으로는 노렸던 마필들이 다 3착이에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많았는데 그 3착이 2착이나 1착을 와야죠. 그런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이번 주 좋은 결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